안녕하십니까. 정덕쌤입니다. 자, 오늘은 보일러 요점 정리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4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수 보일러의 자동. 자, 전번 시간까지는 전기 보일러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온수 보일러는 보통 두 가지를 이제 쓰죠. 난방용, 그 다음에는 급탕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방은 말 그대로 겨울철에 난방하는 쪽이고 급탕은 온수를 발생하는 뭐 그런 것인데 이 무인 운전 대부분의 이 온수 보일러는 뭐 가정집 온수 보일러도 그렇지만서도요 자동으로 이렇게 뭐 온도를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보일러가 켜졌다가 꺼졌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스택스 릴레이,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하연 검출기의 종류 중에서 이 스택 릴레이가 있었죠. 이것은 연도부, 이제 꿀뚝 쪽에 있는 연도부에 삽입된 바이메탈이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온도가 낮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를 정지를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 배기가스가 온도가 낮다는 것은 불이 이제 꺼졌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택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집 보일러에 이제 무조건 있는 것이 있죠. 실내 온도 조절기. 그래서 뭐 여기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콤비네이션 릴레이와 프로텍터 릴레이를 연결해 가지고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자동 조절하는 뭐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내 온도 조절기다. 뭐 이건 가정집 보일러에 이제 제가 뭐 실내 온도를 뭐 28도로 했다. 그러면은 28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리고 실내 온도의 그 온도 센서가 가정집 보일러의 그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내 온도 조절기의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고 있죠. 이것은 현관 창문 및 창문이라든지 그 방열기 위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도를 이 창문이라든지 방열기 위에는 창문은 이제 그 너무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바깥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방열기 위에는 너무 뜨거운 상태가 되니까 방 안의 온도를 잘 측정을 못하게 되겠죠. 책상 강선을 받지 않게 하는 거. 책상 강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온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1.5m 정도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평균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풍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 통풍이란 것은 보일러를 이제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두 가지 이제 통풍이 있죠. 자연 통풍하고 그 다음에 강제 통풍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 통풍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연료하고 이제 혼합이 되면서 불이 붙는 뭐 이런 계통이 돼 있고 강제 통풍 같은 경우는 이제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이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 통풍이라는 것은 공기와 배기가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풍인데 통풍 방식인데 자연 통풍은 배기가스의 그 속도가 3에서 한 4m 정도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통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꿀뚝의 높이를 또 높인다. 그 다음에 꿀뚝의 단면적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연도의 굴곡부를 적게 한다. 보통 뭐 3개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곡부가 3개 이상 되면은 이 배기가스가 잘 이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풍력 조절 방법을 보시면은 템퍼의 궤도, 템퍼를 뭐 얼마나 많이 열는가 닫는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송풍기의 어떤 회전수 변경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베이너 궤도에 따라서 이제 통풍력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풍력의 이제 조절은 이 강제 통풍식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통풍식 같은 경우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통풍을 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 통풍식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이제 통풍 방식이 있습니다. 마비 통풍,
그 다음에 흡입 통풍 해도 되고 아니면은 흡인 통풍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 통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흡입 통풍이란 것은요, 이 송풍기가 이 앞쪽에 있어요. 버너하고 같은 위치에 앞쪽에 있어서 연소용 공기를 밀어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료하고 같이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압입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정압이다. 네, 압력이 이제 대기압 이상이 되겠죠. 정압이다 이렇게. 자, 이 압입 통풍은 공기를 이제 예열해서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 동력이 좀 적어도 되고요. 대신에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역하 위험성이 이제 크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압입 통풍의 이제 안 좋은 점인데요. 대부분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압입 통풍이 이제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 통풍은 말 그대로 이제 배풍기를 이용해요. 송풍기가 아니고 배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배기가스를 빨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게처럼 보일러의 뒤쪽에 있어요. 연도척에 이 배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입은 이제 앞쪽 버너 쪽에 설치하고 흡입은 연도 뒤쪽에 설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압력이 이제 부압이다. 부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공압력이죠.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압력이 연소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압입하고 흡입은 서로 이제 반대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통풍력은 큽니다. 이게 크고 역하의 위험이 없어요. 자, 지금 압입에서는 그 역하 위험이 크다 했는데 흡입에서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소실에 이제 냉공기가 들어갈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동력 소비가 압입보다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에 어떤 손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이런가 하면은 이 배기가스는 아무래도 이제 뜨겁죠. 뜨거운 쪽에 이 배풍기를 설치하니까 압입보다는 훨씬 더 이 배풍기의 손상 우려가 많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의 평형 통풍 같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압입하고 이제 흡입을 같이 있는 것이죠. 버너 앞쪽에 이제 압입 송풍기를 설치하고 이 연도 쪽에 이제 배풍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용량 보일러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가 속도는 좀 이렇게 높고 12m 있고 이 통풍력 조절이 조금 용이합니다. 앞에 이 두 가지보다는. 그리고 아무래도 송풍기, 배풍기를 설치하니까 동력 소비가 많아지겠죠. 똑같이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소음도 이제 많이 드는 그런 형식이 바로 평형 통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송풍기는요, 원심형 송풍기하고 충류형 송풍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보일러 쪽에 이제 송풍기는 이 원심형 형태를 많이 씁니다. 날개의 회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하는 통풍 방식이 바로 이 원심형 이제 통풍이고요. 종류는 다익형, 그 다음에 터보형, 브레이터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명 송풍기라고 있는데 축방형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보일러에는 크게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라는 말이 나왔죠. 연도. 연도라는 것은 보일러하고요. 연돌이라고 있어요. 연돌은 이제 보통 우리가 꿀뚝이라고 말하죠. 보일러하고 연돌의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이제 하나의 배기가스의 어떤 뭐 하나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원통형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꿀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일러하고 꿀뚝 사이를 연결을 해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있는 거 지금 요 형태가 요 부위가 그러면은 연도가 되겠죠. 보일러하고 꿀뚝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공기의 배기가스의 통로죠. 이것을 연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도에는 연도 설치하는 것이 있죠. 연도 템퍼. 템퍼란 것은 말 그대로 연도를 열고 닫는 거죠. 하나의 이제 공기에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나왔던 뭐 가제, 절공, 가열기에서 공기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집진장치, 집진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거름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죠.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도가입니다. 그리고 연도의 굽힘수는 세개수 이하로 합니다. 세개수하고 기울기는 10분의 1이고 대신에 요거 세개수 이하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자연 통풍식입니다. 강제 통풍식은 또 이거하고는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 이렇게 하는데요. 템퍼란 것은 보일러 출구 연도 부분에 설치해요. 이 출구 요 부분에 설치를 해서 통풍력의 조절 용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우리 물 배관 같으면은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에서 물을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템퍼는 배기가스를 이제 열면은 배기가스가 많이 나가 있고요. 닫으면 배기가스가 또 적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배기가스에 나가는 배출되는 양을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장치를 템퍼라 이렇게 합니다. 자, 목적은요, 통풍력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가스의 흐름을 또 차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연도하고 이제 부연도가 있어요. 그 추가되는 이 연도가 있고, 여기 이제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두 대 있으면은, 꿀뚝은 하나 있고 보일러 두 대 있으면은, 이게 또 이렇게 두 대가 합쳐서 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옆에 있는 보일러가 다시 이 연도에 연결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연도, 부연도 이렇게가 있을 때에 그 또 흐름을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퍼의 종류는 승강식이 있어요.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고, 회전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요. 90도 회전하는 것이고, 승강식은 이게 아래 위로,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오면 닫히고, 올라가면 열리는, 뭐 이런 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은 뭐죠? 뭐, 스모커라고 되어 있죠. 네, 매연은 연료 중에서 이 탄소 성분이 미연소, 덜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럼 불완전 연소가 생길 때 나오는 그런 하나의 뭐 찌꺼기일까요? 찌꺼기 계통을 우리가 매연, 하나의 보통 연기라 이렇게 말죠. 시커먼 연기. 그리고 특히 연료 중에 이제 잔류탄소의 성분은 매연 중에서도 이제 카본을 이제 또 형성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풍력 부족. 그러니까 공기량이 적단 말이겠죠. 연료도 공급이 너무 많을 때 가다. 그 다음에 불량.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액체 연료, 뭐 방카시우 같은 이런 것은 아주 미세하게 이게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입자가 너무 크면은 이제 무화불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 입자가 크면은 연료하고 공기가 이제 잘 혼합이 안 돼요. 혼합이 안 되니까 완전하게 연소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연소 장치에 맞지 않는 연료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연소 장치가 고장났을 때, 그 다음에 유압이라든지 요온이 부족하다. 압력이 너무 낮아도 그렇고, 또 온도가 너무 또 낮아도 이런 무화불량이 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연료 중에 불순물이 많을 때, 연소실 온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연소실 용적이 작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연소가 되는 용적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완전 연소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자의 뭐 기술 부족.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죠. 예전에 수동으로 할 때는 이제 공기량하고 연료량을 취급자가, 운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10번 경우는 요즘은 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농도 측정 방법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농도표하고 비교 방식에서 링겔만 농도, 로버트형 매연 농도, 바카라카 매연 농도 이렇게 세 개인데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계통이 요 링겔만 매연 농도표를 보고 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어떤 투과율에 의해서 농도를 하는 것이 강정관식 매연 농도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의 어떤 무게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정관식 매연 농도계가 또 무게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링겔만 이제 매연 농도표, 뭐 비탁표 이렇게 하는데요. 요 번호가 있어요. 이제 이 농도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0번에서 이제 뭐 5번까지가 있는데 0번은 이제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번호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조금 검은색으로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농도표의 색깔이 이제 완전히 약간 까만색, 검은색이 가장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0번이나 1, 2번 정도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는데 뭐 3, 4, 5번 이렇게 갈수록 이거는 아주 연기 색깔이 이제 검은 색깔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링겔만에서 관측자하고 농도표의 거리는 요 16m입니다. 16m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꿀뚝하고 관측자는 39m. 그리고 비교하는 것은 꿀뚝에서 30에서 45cm 떨어진 쪽에 연기 색깔과 한다. 뭐 이런 것이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리는 이제 한 번씩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연 농도 측정해서 햇빛을 정면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바람을 측면에서 받으면서 측정하고 그늘지지 않는 곳에 측정하고 개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2명 이상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집진 장치를 한번 보죠. 집진은 말 그대로 이 배기가스에 포함된 뭐 분진이라든지 끓음 뭐 이런 입자상으로 된 물질이죠. 고체상이죠. 고체상으로 된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이제 집진 장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연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이제 가루라든지 끓음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크게 봐가지고 건식하고요. 그 다음에 습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집진 장치가 있습니다. 건식은 말 그대로 건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습식은 대부분 물이죠. 물을 이용해서 이제 습기, 물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것을 습식이라 하는데요. 건식은 중력식, 뭐 간성력식, 원심력식, 여가식, 초음파식, 전기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습식 같으면은 뭐 요수, 물이죠. 뭐 가압수식, 회전식. 보통 이런 것이 보통 스크래버 이렇게 말해요. 스크래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습식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원리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뭐 중력식, 간성, 원심, 여가, 세정, 전기 이렇게인데 여기 거를 다 보시면 좋긴 좋은데요. 제가 봐서는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요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말 그대로 그죠? 이 무게죠, 무게. 이 분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앞에 나오는 이제 카본 이런 것들이 무게가 무거워서 밑으로 깔아앉아 떨어지죠. 이제 무거운 이런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중력이고요. 간성력은 이 가스를 이제 간성력을 주는 거죠.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간성력을 주어 가지고 이 가스하고 입자의 어떤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제거하는데 뭐 충동홀식하고 이제 반전식이라고 있고요. 또 원심력은 이제 회전을 주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데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멀티클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가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통 이제 뭐 여가 포락하죠. 이제 망이죠. 망을 이용해서 제거하는데 백필터식이라 이렇게 하죠. 보통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세정식은 이제 습식에서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는 여기서는 무슨 스크래버 있죠. 벤츄리 스크래버, 전류용 스크래버 이렇게 이제 스크래버로 된 게 세정입니다. 전기수익은 코로나의 방전을 이용한다 나왔고 그 다음에 분진을 이렇게 음이온이 된 그 분진을 이제 흡착을 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것이 코토레일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기식은 이 코토레일식, 그 다음에 여가식은 백필더,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요. 수트브로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전열면 외면에 부착된 거름이라든지 분진을 전기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공기, 뭐 물,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장치를 가지고 이제 슈터브로우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름이나 분진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분사식, 공기를 쓰면 공기 분사식,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면은 이제 물 분사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름 제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보시면은 템퍼를 열고 통풍력을 증가시킵니다. 보통 이게 닫고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속의 물방울은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전기 분사식은 압력은 한 2에서 한 3kg/cm 제곱이고요.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열면에 직접 분사를 합니다. 직접 분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과기, 스트레이너 이렇게 있죠.
연료 중에 있는 불순물이죠. 불순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뭐 여각인데, 이것은 연료 라인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물 라인에도 이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 제거하는 것은 뭐 이제 물 라인에 쓰는 것이고, 기름 계통에 또 이제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기름 계통에 지금 설치하는 여각인데요. 설치 위치를 보시면은 버너 전, 그 다음에 연료 예열기 전, 그 어떤 장치 전에 다 해요. 유랑계 전, 펌프회 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장치, 이제 불순물에서 막히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장치 앞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U형, V형, Y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는 스트레인에서 고체로 된 물체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유수 분리기 세퍼레이트 했는데 유수, 이거 말 그대로 연료 중에 있는 이제 요 액체 연료죠. 기름에 있는 수분 제거죠. 연료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유수 분리기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 빼기 밸브는 에어밴드라고 공기를 제거하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제 공기 빼기 밸브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연료 펌프를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연료 펌프는 연료를 이송이죠. 이송과 유압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기어 펌프를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어 펌프, 브란자 펌프, 베인 펌프, 샤롯 펌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것은 기어 펌프다. 이런 뜻이죠. 자, 50번에 연료 예열기, 오일 프리트라 이렇게 하죠. 오일을 이제 프리터, 가열하는 장치인데요. 자, 이 가열의 이제 목적인데요. 예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 기름을, 특히 방카시오 같은 경우에 기름의 점도를 낮추어서요. 기름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화라는 것은 기름이 잘 뭡니까? 퍼지는 거죠. 입자를 아주 적게 해서 안개 형태로 퍼지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예열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낮점 가까이로 예열해서 점화를 좋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오일의 온도, 기름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불이 잘 붙죠. 그래서 이제 예열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요 가열 온도 보시면은 이제 기름 중류죠. 이제 중류를 이제 쓰는데 뭐 방카 A, 방카 B, 방카 C 이렇게 합니다. 이 방카 A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카 B, 방카 C 중에서 또 방카 B형, B급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제 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씩. 근데 실제로도 요거도 B급 중류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C급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카 CO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것은 이제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도, 그러니까 85에서 한 95도 정도의 이제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가열 온도가 이제 높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름을 너무 가열했어요. 그러면은 기름이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카본이 이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염이 또 흐트러질 수가 있고요. 무화 불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해도 안 되고 반대로 또 이 낮으면요. 점도가 이제 커져 가지고요. 무화가 불량이 돼요. 그 다음에 끓음하고 또 매연이 또 발생이 할 수 있고요. 불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너무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정한 앞에 나왔던 이런 적정한 온도로 가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밸브, 솔레노이드 밸브인데요. 이것은 보일러가 이제 이상 현상 시 아니면 정전 시에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해 가지고요. 연료의 어떤 누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전자밸브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밸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장치하고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장치가 뭐냐면요. 하형 검출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하형 검출기는 이제 보일러의 연소 시 뭐 불이 예를 들어서 연소가 안 될 때, 불이 꺼졌을 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전자밸브를 닫아준다 이런 말이죠. 뭐 압력 제한기,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데 압력이 일정 압력보다 높아지면 보일러를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압력 자동기하고도 이 전자밸브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 차단기, 저수위가 됐을 때에 또 보일러를 이제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장치하고
이 전자밸브는 이제 연결돼서 요 세 가지 장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작동이 되면은 전자밸브가 작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어떤 형상에 의한 분류에서 뭐 고체 연료, 연료가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뭐 지금도 고체 연료가 사용하는 곳은 있긴 있죠. 목재, 석탄, 코르크가 있는데 뭐 석탄 이제 뭐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라든지 있긴 있는데 일반 이제 회사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죠. 액체 연료는 등유, 경유, 정유 뭐 대도시 쪽에는 없어요. 이게 지방 쪽에는 아직까지 이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용의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등유 보일러 해가지고 기름 보일러 이렇게 하죠. 사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있죠. 그 다음에 기체는 우리가 쓰는 뭐 LNG, LPG, 뭐 석탄가스, 수송가스, 뭐 도시가스 같은 이런 계통이 바로 기체 연료가 되겠습니다. 자, 53번요. 기체 연료에 대해서 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LNG, LPG가 이제 기체 연료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적은 가인 공기로 완전 연소가 이제 가능하다. 공기량이 좀 적어도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연소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고 점화, 소화, 연소 조절이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나든지 매연의 발생이 적죠. 대신에 이제 취급 시 잘못됐을 때 가스 폭발 위험이 크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설치 시에 연료비가 많이 든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뜻이고 수송 저장이 좀 불편하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기체 연료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란 말이 있는데요. 연소란 말보다 쉽게 하면은 연료하고 어떤 불이 타는 물질하고 공기가 만나서 이제 말 그대로 불이 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연소를 한대요. 가연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기라 하면 공기 중에는 산소를 이야기하는데 공기하고 이제 공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점화를 하면은 불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 간성 물질이 타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화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을 산화가 되면서 열과 빛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연소를 한다. 이런데 이 연소의 3요소 해가지고 요거 뭐 자주 나오는 것인데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가연물의 이제 성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항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연물의 세 가지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연소용 공기 해가지고요. 1차 공기, 2차 공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차 공기는 여기서는 합격자 밑으로 번호로 공급되는 공기, 점화 공기 이렇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연소가 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그 가연물을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불을 이제 붙여줄 수 있는 이제 불을 붙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점하라 하죠. 이제 가연물에 일단은 불을 붙여주는 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공기를 가지고 1차 공기랍니다. 일단 불이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연료가 나가죠. 그래서 정상적인 연료가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에 2차 공기라는 것은 연료를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다 이렇게 났죠. 그래서 1차 공기는 공기량하고 연료량이 적게 들어가요. 불만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연료하고 이제 2차 공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하게 연소를 시키기 위한 그 공기를 2차 공기라 합니다. 그래서 2차 공기는 전체 공기량의 7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러면 1차 공기는 10에서 한 30% 되겠네요. 그죠? 1차는 한 적으면 10%, 조금 많으면 30%까지의 공기를 1차, 2차는 70에서 이제 90% 정도의 공기를 2차 공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